방송이 다 시상식들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또 김구라 씨도 또 이제 김구라 M본부에서 씨가 지금 아니 말이 오르내리잖아. 계속.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명 중에 제가 그냥 n분의 1에서 그냥 제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제가 임기관리가 아니라 괜히 그냥 아니, 수상소감이에요? 나는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괜히 막 얘기해가지고 나만 욕먹어. 근데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납득이 될 때 이게 받는 거지. 여태까지 여기 솔직한 예로 상을 약간 저 사람 왜 받지 않은 사람들 이게 그 다음에가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만. 형님 이번에 시상식 가실 때 제가 선물해드린 수트 좀 입고 가죠. 그럴게요. 여름거. 아 여름 거였나요? 여름거요. 어떻게 입고 가, 여름거 입고 갈게요. 왜 여름거 입고 갔어요? 여름거 입고 갈게요. 낭만이 잘 나오니까 입고 가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거 여름 거 아니에요. 아닌데. FW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 입고 가면은 쟤는 옷은 좋은데 여름걸 입고 왔어. 이런 느낌이니까 옷은 너무 좋아. 송년 특집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 메이커들을 어딜 가나 이병헌 얘기야. 그럼요. 핫했죠. 사진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는데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하게 됐고 표절 논란이 계속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내 디자인을 카피한 것 같다.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내 주변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팬을 유는혜 씨가 저격한 꼴이 됐으니까. 차이나 머니만 중요하냐. 국내 팬들은 뭐 팬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폭풍 비난을.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제 호박씨를 2015년을 마무리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송년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좀 본격적인 토크 전에 네. 호박씨 대상 시상식을 나는 솔직히 이게 욕심납니다. 그럼. 이게 욕심나지. 진짜야. 나 호박씨 이게.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실 말이죠, 그 호박 씨가 사실 이제 뭐 올해 사실 그 TV조선에서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교자 그럼요. 프로그램이잖아요. 또 핫했죠. 말이 또 이렇게 화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희 그 8명 MC 포함해서 네. 8명 중에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공헌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아, 우리끼리죠. 네, 우리끼리. 오늘 했잖아요, 아까. 네, 했습니다. 했잖아요. 했습니다. 올해 어떤 호박 씨 어떤 스타? 장영남. 제 이름 써도 돼요. 딱 두 번이 지금 세 번. 아이고 은근히 누굴까 궁금하네. 저는 이번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 추렸어요. 추려서 이제 그 이렇게 긴장감 없는 시상식 봤어요. 아니야. 긴장함께 해보자. 긴장돼. 너무 긴장돼. 긴장돼. 여기에 지금 그 대상 주인공이 들어있어요. 참고로 두 분이 굉장히 두 분이. 아, 나도 유재석이냐 김구라냐 수준이에요. 오, 예. 2015 호박씨를 빛낸 올해 대상. 누구? 대상! 올해 대상! 김영자 씨입니다! 김영자 씨입니다! 야. 나 같은 스타일이 미스코리아. 김태희가 이제 공부만 하고 얼굴만 이쁘다 보니까 그 연애도 못했을 것 같아. 저격수시네. 아니 그 득표수가 어떻게 돼, 득표수가? 그러니까 그 같이 네 표. 네 화만주네. 도적이다. 대상이니까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우, 10몇 년 만에 처음 타는 상입니다.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을 더군다나 이거 어떻게 해, 눈을. 진짜 좋아하신다. 왜 좋지? 감사합니다. 이게 시상식 맞지요? 그럼요. 흥이요, 생시요. 똘똘아, 공주야, 엄마 시상식. 집에 있는 개들 이름이에요. 그래요. 자, 이정수 말이 영예 호박씨 대상. 자, 부상. 네, 아우 무거워가지고. 부상 뭐. 아니, 너무 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네. 그리고 가서 쪄먹으세요. 가서 쪄드세요. 야, 이거는 그냥 기념이다, 정말. 너무 이쁘다.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뭐 호박씨를 연말 특집으로 해서 총 2회에 걸쳐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연예계가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그렇습니다. 그 말로는 설명이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올 한 해 가장 화제를 몰고 다닌 이슈 메이커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조금 더 이렇게 공정하게 저희가 한번 네. 호박씨를 이제 까보고자 예, 사실 예. 아주 전문적인 그 리서치 팀이 그래요. 가동이 됐습니다. 네, 지난 12월 1일부터 2주일간 방송 연예가에 종사하는 관계자 100여 분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 가장 강렬한 기억을 남겼던 각 분야의 이슈 메이커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2주에 걸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이 야 그럼 저기 김구라하고 저기 장윤정 얘기도 나오는 거냐 그러는데 네네. 그건 저희도 몰라요. 예. 저희도 몰라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 굉장히 아주 호기심 끄는데요. 2015년 연예계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사건, 사고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문제적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송년 특집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 메이커 중 올해의 트러블 메이커는 50%의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이병헌 씨. 네. 2015년은 떠들썩한 스캔들로 시작해서 최근 배우로 다시 미친 존재감을 재확인하기까지 지옥에서 천당을 오고 간 넘사벽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사실 뭐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사실 네네네. 뭐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약간 뭐 그냥 연애면은 그냥 뜨겁게 달군 분 정도로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방송을 같이 오래 했었던 우리 미스터 강. 저희 또 함께 강윤석 씨. 했었던 네네. 미스터 강도 있었고 사실 또 이제 뭐 출국 명령이 떨어진 에이미 씨도 그렇고 해외에서 아직도 이제 못 들어오고 있는 뭐 유승준 씨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슈 메이커들을 제치고 야 무려 연예 관계자들한테 50%의 득표를 그만큼 어쨌든 우리 BH였던 그 이슈몰이 아주 대단했다. 근데 BH. 사실 우리 저 BH가 연말에 있잖아요. 갑자기. 그 내부자들이 잘 되면서 좀 그것 때문에 묻혀졌죠. 조금 더 이 득표율이 묻혔어. 올라간 게 있어요. 왜냐면 요즘 다 어딜 가나 이병헌 얘기야. 진짜 그래요. 연기는 끝장나게 잘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 같은 경우 2014년, 2015년 다 이슈 메이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이민정 씨하고 정말 화제 속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할리우드에서 열심히 또 영화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여름에 2명의 여성과 술자리를 했던 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걸그룹 멤버 한 명, 그다음에 모델하고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이병헌 씨가 했었고 그 동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병헌 씨 측에다가 50억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병헌 씨가 내가 협박을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협박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렇게 어린 여자들하고 유부남이 음담패설을 했어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졌잖아요. 정말 어떻게 뭐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하게 됐고 이렇게 연예계 사건 사고를 가까이서 많이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이 사건을 보면 장본인 대상 하나 했었어요. 이게 작은 사건은 아니죠 사실. 작은 사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병헌이라는 그 대스타가 여자 연예인들과의 스캔들에 50억이라는 그 금품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태만 놓고 봐도 사건만 놓고 봐도 사실 작은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올해 이슈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병헌 씨의 당시에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고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었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된 거지 사건만 놓고 봐도 큰 사건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안티가 없었던 사람이고 승승장구했던 분이었잖아요. 연기는 아니, 너무 잘하고. 별 그러니까. 일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별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금은 이렇게 조금 그 대응하는 시기 물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걸 좀 애초에 좀 얘기를 하고 내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 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조금은 낫었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처음부터 무슨 저것들이 나 협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맞아요. 그거예요. 사실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정서가 네. 사실은 뭐 이제 연예인들한테 뭐 이제 가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정서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 거기에 제 이제 생각에는 맞춰서 살아야죠.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건 확실한 건데 본인이 그렇게 같이 그런 자리를 해놓고 그녀들을 또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까지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 아니라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랑드 같은 경우는 스쿠터 타고 가다가 이제 뭐 내연녀 집에 가다가 이제 걸리고. 뭐 찍혔죠. 이탈리아 뭐 베를루스코니는 뭐 그 사람은 입에 뭐 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이제 수상은 뭐 끝까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일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중분들은 워낙 스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요. 스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사례를 들면서 아니 뭐 저기 대통령 같은 경우 비서하고 말이야 거기서 그러고 안 좋고 그런데도 대통령직을 하고 지금도 무슨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부 이제 연예인들끼리는 그렇게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대중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니까 뭐 그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올 4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병헌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병헌 씨가 승리를 한 거죠. 이 두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헌 씨 측에서는 선처를 얘기를 해서 최종 집행유예 감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선처를 했든 안 했든 대중의 그런 국민정서법에는 이병헌 씨가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병헌 씨도 뭐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만 외도 논란이라는 건 굉장히 좀 공분을 사기에 굉장히 좀 충분했던 법정에서의 사실 그 피해자는 이병헌 씨였지만 어찌됐건 여론에서 공격을 받는 건 이병헌 씨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조롱들도 받기도 했는데 특히나 그 20대 여성이 뭐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난 뒤에 증거로 제출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환한 이제 문자였는데 그 문자에 이제 뭐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든지 내 머릿속엔 내일 뭐 너 로맨틱 성공적 이런 몇 가지 어떤 표현을 가지고 SNS에서의 어떤 놀이죠. 여러 패러디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뭐 그런 한 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이 모델 이모 씨가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또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아마 SNS를 이병헌 씨가 전혀 할 줄 모르니까 이 모델 이모 씨가 올린 글을 본 적도 없고 올린 것 자체를 몰랐기 몰랐지. 때문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사진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선 스마트폰.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병헌 씨가 광고 모델로 섰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피사거죠. 네, 피사의 제품이었고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목욕 제품도 있었고 그리고 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세트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들만 그냥 올렸으면 그냥 사진 중에 하나, 그 수많은 사진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밑에 멘트들이 또 계속해서 패러디가 됐었는데 고마워, 단언컨대 당신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야. 그의 이제 이병헌 씨의 광고를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때마다 선물을 한 알음씩 들고 오는 이산타 씨. 그러니까 그의 성을 이제 지목을 한 거예요. 저격을 한 거죠. 검찰에서 이병헌 씨가 밝힌 뭐 우리는 그러한 뭐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과 너무나 다른 그런 글들이었기 때문에 좀 이병헌 씨가 더욱 공경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그 좀 약간 좀 이병헌 씨의 어떤 그 대응이 이걸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지웠다고 하지만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지. 아니 그리고 사실 옛날 제 투지폰처럼 이게 저장 공간이 꽉 찼습니다. 지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 것도 다 있어요. 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당연히 자기가 이걸 이런 문자를 보냈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네, 제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여기 아까 선물 같은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선물 목록에 되게 증정품이나 뭐 협찬으로 딱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아까 와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홍보대사, 페스티벌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그 브랜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과거에도 뭐 이병헌 씨를 둘러싸고 협찬과 관련된 루머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서 이미지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보태졌었죠. 당시에 스캔들 터졌을 때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거는 이제 이병헌 씨의 잘잘못보다는 이민정 씨를 향한 동정론이었어요. 예. 맞아.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부부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별거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 관심이 컸는데 당시에 이제 이민정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God only knows. 오직 10만이 알고 있다.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이제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SNS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민정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답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도 들리고 남편의 얘기를 들었을 땐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 하늘만 아는 거지.
뭐 누가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서받지 못할 스캔들에 이어서 뭐 별거설이다, 뭐 불화설이다 이런 게 막 쏟아질 때쯤 그래도 이병헌 씨는 굉장히 멘탈 갑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이 당시에 지금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영화 내부자들 촬영 중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프로는 프로인 게 그때 현장에서 촬영했구나. 전혀 흔들림 없이 촬영에 임하기도 했었고 또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이 일정 때문에 미국에 출국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 네티즌들이 또 손가락질을 하긴 했어요. 부인은 저렇게 힘들게 있는데 지 혼자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나중에 뒤에 이어서 이민정 씨가 같이 또 출국을 하는 모습을 봤고 또 보도로 이 두 사람이 뭐 빵집에서 같이 뭐 빵을 사고 뭐 데이트를 했다더라. 그리고 두 사람의 또 다정한 모습을 보고 세간에 떠돌던 뭐 별거설, 뭐 이혼설 이런 게 쏙 들어갔죠. 이민정 씨 쪽에 막 취재를 하다 보면 들려왔던 얘기가 뭐 친정 식구들이 다 이혼하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이민정 씨가 버티는 거라더라. 등등 너무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찌라시도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민정 씨 그냥 묵묵히 자기 행동으로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병헌 씨 뭐 스케줄 같이 내조하면서 커뮤니티 쪽에서 막 사진이 막 올라왔는데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하고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 만삭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임신에 대해서 막 또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에 올 2월에 미국에서 같이 동반 귀국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대중을 향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았을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성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을 졌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저 기자회견할 때 참담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의연해 어떻게 해요, 보이지만 저렇게? 사실 속은 굉장히 아유, 많이 썩어 그걸 있었겠지.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미지가 왜냐면 이병헌 씨 딱 보면 느낌이 약간 연기자라는 로봇 느낌 있잖아요. 정말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진짜 똥도 안 쌀 것 그렇지 같아. 않은데? 너무 로맨틱해 보여요. 약간 오줌도 안 쌀 그런 이미지 아니야?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 일을 하니까 역시 대상 아주 치열한. 그렇죠. 그런 일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더 내년 놀라는 대상을 거지. 미리 노리는 듯한 발언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정남 씨, 그 시간도 제가 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그 저기 마리텔라 갔다가 네. 제가 저기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가지고 아마 제안이 갈지도 몰라요. 아 저한테요? 네. 저 꼴등을 함께 아니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희 그 진짜 우리 챙긴다. 연예인들 그런 중에서 예, 예.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네. 그 중저가 연예인들 해가지고 판타스틱 4 해가지고 판타스틱 4 네. 해서 김세롬, 김정민, 장영란, 박슬기 해서 아마 마리텔에서 아마 되게 좋아해, 그 멤버들. 네 명이 방을 꾸릴 거예요. 네. 좋네. 김정민, 김세롬 이렇게 박슬기 네. 이렇게 넷이서 은근히 또 김구라 오빠 쟁탈전이 있어요.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김구라 씨를 쟁탈전 할 필요 없니? 누구가 더 자기를 잘 챙겨주냐? 너는 챙겨줬니? 너한테 밥 먹었다 얘기했니? 너 안 아니야. 얘기했니? 은근히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엮이고 있구나. 자, 내 삶도 본격적으로. 피곤해. 역시. 근데 너무 다행인 건 그래도 복덩이가 태어나요. 우리 이민정 씨가 지난 3월에 아들 준우를 또 출산했는데 너무 예쁘고 이민정 씨 닮아서 너무 예쁘고 눈도 크고 너무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 또 임도영원 씨 같은 경우는 출산 당일에 계속 아내 곁을 지키면서 또 옆에서 외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실 뭐 이민정 씨가 용서해주면서 이제 어떤 그 가정의 주도권 내지는 또 이제 그렇지. 대중들의 어떤 시선이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빌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스캔들이 터졌을 때 결국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의 마지막으로 버텨준 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용서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론이 급격히 공격하는 아내도 가만히 여론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의 당사자인 아내가 용서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면죄부가 내 거 됐다. 내가 용서했는데 니들이 왜 저거 이거 아니야? 그죠? 가족의 문제는 사실 뭐 가족이 당사자니까 본인들끼리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제 비상이 걸린 곳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계예요. 그렇죠. 이병헌 씨가 워낙 탑스타였기 때문에 광고 굉장히 많은 많았죠. 광고를 하고 네, 있었거든요. 특히나 뭐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무엇입니다. 이 유행어를 이제 나왔던 휴대전화 광고.
여기서 6억 원 정도를 받아서 최고의 몸값을, 그러니까 CF 쪽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찍었던 CF들이 커피, 쇼핑몰, 자동차용품, 뭐 맞아, 맞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쪽 입장에서는 거액을 주고 쓴 스타의 스캔들로 인해서 제품의 이제 이미지 하락과 함께 심지어는 이제 네티즌들이 그 이병헌 씨가 광고로 출연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제 그 불똥이 전혀 엉뚱한 곳을 튀어버리는. 근데 이 중에서도 엔진오일 광고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그 개그맨 이수근 씨가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을 이제 이병헌 씨가 교체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TV, 뭐 지명 광고 다 그러네. 새로운 모델로 또 바꿔야 해서 이쪽에서도 또 고충이 있다고. 아, 그런 거 보니까 CF 많이 찍는 것도 좀 좋은 건 아니네. 저 CF 아니, 찍는 게 이름만 안 목표인데 져지면은 좋은 거지. 항상 이미지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또 하나의 광고 해프닝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커피 회사 광고를 찍었는데 이제 불매 운동을 이제 벌이겠다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모델을 수지 씨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그 이병헌 씨의 얼굴에 수지 씨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근데 잘 붙인 것도 있지만 옆으로 붙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잘못 붙여서 떼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은 수지 반은 이병헌 씨 나온 것도 있고 반은 뜯어진 것도 있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찍고 있었던 내부자들도 있고 이미 촬영을 마쳤던 협력 카레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스캔들 때문에 개봉이 무려 8개월이나 진행됐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흥행에 참패하게 되면서 이병헌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이 당시에 제일 그 신빙성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 활동을 접고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 G.I. 조 2라든지 레드 같은 이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에서 한국 배우 이병헌 씨를 쓰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고 쓰는 거거든요. 이제 포스터를 봐도 알겠지만 미국 본토에서 개봉하는 포스터에는 이병헌 씨가 사이드 쪽에 있다가 맞아요. 아시아 쪽 포스터에는 중앙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영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죠. 협력 카레 기억이 사실 흥행의 참패 수준이 돼버린 거죠. 43만 명 관객밖에 동원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 이병헌 씨 때문에 안 본 것처럼 이런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헌 씨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관심사는 제작발 보고 왜 시사회 자리에 나올까? 이거였는데 나온다고 했었고 나와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 가장 궁금했는데 이병헌 씨가 많이 수척한 얼굴로 약간 의기소침한 얼굴로 정말 많이 고생하신 감독님이나 배우들에게 뭐 죄송하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영화 자체로만 봐달라는 그런 호소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감독님과 배우들 그리고 영화의 관계자분들 저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병헌 씨 입장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화를 걸었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직접 앞에 나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매체들과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사실 그것에 대한 질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렇게 현명하게 하는 게 보였던 게 좋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거냐라고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병헌 씨가 묵묵히 내가 연기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맞아. 답이 없다라고 그게 생각을 정답이야. 한다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의 방법이 통한 거죠. 이게 이제 스캔들 터지기 직전에 크랭크인이 됐던 영화였거든요. 내부자들이. 근데 내부자들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비열한 정치 깡패인 안상구.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배신과 또는 어떤 모략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성공과 실패를 두 개를 다 이제 맛보게 되는 그런 인물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 속에서 그 조성우 씨가 맡았던 역할 있죠. 근데 조성우 씨가 연기하는 선한 검사 역이라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 안 되지. 도저히 몰입이 안 그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캐릭터 자체가 가진 어떤 선함이 없어서 그 바깥쪽에서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연기 연기를 잘해서 너무 잘했어. 사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영화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만 받쳐준다라면 혼자서 영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배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계속 촬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나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마무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멘탈 더 결국은 몰입할 이제 진짜 수가 있지. 자신한테는 최고의 밑바닥일 때 이제 연기를 한 건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자기 여건이 여기에 집중하게 하고 그렇지. 네, 모든 멘탈이 무아지경일 때 또 뭔가에 또 뭐 집중력이 강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나도 못 네. 봤어요. 보셨나요? 근데 이 본 사람들 얘기는 기가 재밌다고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다 그래. 한마디로 이병헌의 연기 정말 기가 막히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기억나는 게 협력 때는 서로 보지 말자. 야 보지 말자. 그거는 배신이야. 야 그거 기분 나쁘지. 아야 하자. 이래다가 아줌마들이 단합을 단합 우리 동네들은 단합을 많이 하죠. 아줌마들이 이제 단합을 했나요? 몇 명? 네, 3-4명 정도 이렇게 그럼요. 내부자 때는 한 스물스물 한 명씩 보더라고. 그랬더니 영란아 괜찮더라. 야 용서 좀 될라 그래. 이러면서 자기들이 용서를 하면서 나한테도 보라고 이렇게 추천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긴 했나 봐요. 아줌마들 사이 어떤 그러냐 아주. 아 우리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주부들 사이에서. 그 역대급 망가짐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목으로 뽑을 정도로 이병헌 씨가 망가짐을 불사했는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얼굴 근육을 사람이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근육 한번 떨리는 거, 목에 자유자재로 피치를 쓰는 움직이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스위치를 딱 누르면 되는 사람처럼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하나 보태면 그 헐리우드에서 G.I. 조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제 감독들도 그랬겠죠. 동양의 낯선 배우가 왔으니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을 텐데 그 상대에게 맞고 구르는 장면 혹은 그 분노에 차이면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카메라 앵글로 당겨놓고 나서 보니 이 친구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태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친구는 단순한 액션 배우가 아니라 연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액션 배우다. 그래서 분량도 늘고 이후에 2편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그 일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얘기를 나눠도 연기력에 대해서는 뭐 누구 하나 반기를 드는 분이 안 계신 걸 보면 다시 한번 그 예전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부자들을 통해서. 근데 완벽하게 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금 아슬아슬하죠. 그 기반이 좀 단단하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아들이 지금 8개월 정도 됐죠? 휴대폰 배경화면 같은 데다가 아들 사진 올려놓고 새벽 6시에 기상을 해서 아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러고 뭐 육아까지 같이 그 이민정 씨를 돕는 모습을 많은 직원들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단시간 내에 끝날 일은 아니고요.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걸 다 답을 보여주면 그때 되면 더 단단하게 더 자기 입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민정 씨 내조 역시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내부자들 시사회하고 뒤풀이가 있었어요. VIP 시사회니까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출산 후에 두 부부가 이제 같이 움직임을 한 게 친척의 결혼식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두 사람의 애정은 여전히 끈끈하고 이제 뭐 어디서 누군가 침범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민정 씨 보고 느낀 게 진짜 그 출산한 지 5개월 만에 지금 화보 같은 거 찍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고생하고 남들의 시선 한 10년도 있거든? 다크서클, 뭐 주름 있는 근데 너무 예쁘게 또 화보를 찍은 거야. 저는 그래서 역시 진짜 타고난 거죠 뭐. 타고나고 이게 진짜 그런 아픔이 있는 얼굴이냐고. 애난 얼굴이냐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민정 씨가 약간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린 행복해요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털털하게 이 왼수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 스타일이야? 자기야 스타일이고. 자기야 스타일이고. 그거는 나도 그런 스타일이지만 근데 배우들은 또 그게 또 일하고 그럴까요? 또 배우들은 그게 또 안 그래요. 진짜 만약에 이민정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완전 팬 될 것 같아, 이민정 씨. 네, 이제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그 불명예 전당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시 명예 전당으로 그럼요, 다시 그럼요. 이야기를 그 시간이 있겠죠. 예. 자, 다음 말이죠. 우리가 호박씨 리서치. 오늘 좀 가볍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실수를 잘하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요즘 이제 망원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정치인들의 망원이라든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그냥. 네네네네.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들. 예. 말 한마디로 듣는 사람 뒷목 잡게 만드는 스타들의 망원 퍼레이드는 올해도 계속됐는데요. 송년 특집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 메이커 중 올해의 망원은요? 4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씨. 외로운 사람끼리 언제 한번 자요. 외로운 사람끼리 언제 한번 자요. 좀 비슷했어. 좀 비슷했어. 사실 이영자 씨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한 방송에서 스스로 밝힌 이야기예요. 장혁 씨 결혼식에 갔다가 정우성 씨를 만나셨대요. 근데 워낙 그 미남 배우가 정우성 씨한테 이영자 씨가 그거 말하자면 흥분하신 거예요. 흥분하고 막 당황하고 막 두근두근거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로운 사람끼리 봐요, 언제 한번. 한번 봐요.
봅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다는 게 왜 사람이 그러죠? 흥분하면은 앞말은 나오는데 뒷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봐요가 한번 자요로 나가는 바람에 예, 아유, 우리도 가야 되는데 장혁이 먼저 갔네. 한참 후배인데 우리도 언제 한번 자요. 뭐 이렇게. 정우성 씨 굉장히 당황했는데 거기서 그냥 당황해버리면은 이영자 씨가 진심을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럽시다라고 굉장히 쿨하게 받아줘서 아니 그 얘기를 이영자 씨가 했으니까 농담으로 또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장영란이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니 농담은 농담이지.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정말 되게 실수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예. 정우성 씨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자요? 자요를 잘못 발음해서 그러면 이거 고민하지. 엄청난 실수잖아요. 그럼. 기대되지 않아요? 고작 4위가. 잠깐만요. 3위 봅시다. 3위. 자, 올해의 망원 3위를 보겠습니다. 3위는요. 배우 신민아 씨가 이런 망원을 했다고. 뭐지? 요즘 부쩍 살찌고 늙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신민아 씨 나온 드라마 보면 신민아 씨한테는 다른 렌즈를 쓰나 할 정도로 피부가 정말 좋던데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남자친구가 또 5살 연하 김우빈 씨인데 이건 최고의 아니 어, 진짜 나온다. 정말 연하랑 사귀어서 알잖아요. 저도 연하랑 사니까 점점 어려져요. 몇 살 연한데? 저도 지금 3살 연하인데 점점 갈수록 제 친구들 만나잖아. 다 아줌마야, 진짜. 나만 20대라니까? 그 정도로 진짜 저도 연하랑 살면 얘는 근데 진짜 망언이고. 정말 내 친구라고. 진짜. 지금 망원 지금 올라가. 이거 보잖아요. 내 친구들 다 아줌마다. 나만 20대. 동네 아주머님들 그나마 하실 것 3명 같은데. 있던 친구 또 나간다 또. 저도 신민아 씨 망언에 굉장히 발끈했었는데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신민아 씨가 특수 분장을 하고 와요. 이게 한 2억짜리인데 이분이 77kg로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후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뚱녀 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다리, 손가락 이런 부분이 그래도 아직은 좀 얇아서 저 뚱녀가 아니라 통통한 수술 아니냐 이런 원성이 또 자자하다고 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민정 씨도 그렇고 지금 이 신민아 씨도 그렇고 다 저희 회사에 오디션 보러 오던 사람들. 오늘 때 이렇게 한숨 쉬세요. 그만해.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신민아 씨 진짜 그 고토레 그 배우들 중에서 몸매는 제일 좋다고 그러죠. 네, 몸매는 정말 좋고. 아마 저 육상 선수 출신인가 아마 그렇죠 신민아 씨가. 근데 원래 그 육상 선수들은 가슴이 없어야 되는데. 뛰다 보면 이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바람을 막았는데 이게 크면은 어머 다시 됐어. 역시 세상입니다. 네네. 자, 괜히 죄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 올해의 망원 2위 발표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기대되네. 2위는 윤계상 씨인데요. 네. 20대 초반에는 여성의 얼굴을 봤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모보다는 마음이 끌려요. 혼난다. 아, 무슨 소리야. 이한희 씨가 이한이 여자친구면서. 만나면서 이한희 씨 마음만 34, 많이 24, 한다면서. 36 신이 내린 몸매에다가 얼굴도 너무 이뻐. 노래도 잘하고 착해. 어머 웬일이야. 이한희 씨가 진짜 진짜 여자친구면서 행복해. 마음을 봐요. 아니 이한희 씨가 진짜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털털하고 남자같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스스로 먹고 성경 같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윤계상 씨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참 많았을 텐데 이한희 씨와 사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단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한희 씨 어떤 마음을 보고 맞아요. 반어법을 쓴 거네요. 이쁜 건 다 알겠지만 이쁨보다 마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그 사실 연예인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려면 이 연예인과 함께 일했던 스태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이분과 함께 했었던 전 스태프들도 그냥 좋은 얘기를 항상 하고 아 정말 저렇게 털털하고 사람 잘 챙긴다고 지금도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저기 김정민이야 우리 예, 김정민. 우리 김정민 씨. 장영란 씨가 이제 그 평가 잘하는 서로가 이제 평가 잘하니까 뭐 크게 뭐 저기 할 건 없습니다만 김정민 씨가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 그분이 너무 좋다고. 자기는 요즘 뭐 이한이야 사랑에 빠졌다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너무 좋은 같이 언니. 뭐 하잖아요, 뷰티쇼. 게리뷰티 뭐 이런 거 하는데 아주 뭐 너무 좋은 언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송년 특집 네.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메이커 중 올해의 망원 1위를 발표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호박 씨 퀴즈 나갑니다. 방송에 오셨어? 설마 했던 게. 호박 씨 퀴즈. 장안의 화제죠. 자, 김혜수 씨의 망언을 맞춰주세요. 1위는 김은 씨 망언인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땡땡이라는 솔직히
낯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연기한 거 지금. 땡땡이라는 호칭이 났어요. 힘이 확 빼야 되겠다. 여신. 자, 또. 자, 아니.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디 답이 있어? 내가 이걸 저기 기사에 봤다고 이 아니, 사람아. 기사, 아니, 우선은 다른 얘기 들어볼게요. 우선은 몰라요. 자, 우리 저 이상민 씨. 저는 여신이요. 자, 다음 정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른 사자. 다음 게. 정답 쓴다. 여신? 와우! 김태용 씨. 도와주지 못해 죄송해요, 여신. 자, 김현재 씨 마지막 기회 드려요. 예, 여신이라고 다 나왔는데 나만. 아니, 장윤정 씨저 기회 드립니다. 자, 저한테 기회 주시는 건가요? 마지막 기회. 영상으로. 보시죠. 청룡의 여신 김혜수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신들이 워낙 많아서 여신이라는 호칭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서 들을 때마다 참 어색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유준상 씨한테 시작부터 칭찬 들으니까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아, 저렇게 담백하게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기사 무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지. 다 모았어. 자꾸 그러면 저 CG로 머리에다 꼭 꽂아드려요. 몰랐지, 나. 그래. 저렇게 담백하게 얘기할 줄 몰랐지. 일단 여신이었어요.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대단한 거야. 그거 진짜 방언이다. 70인데 요즘 이제 그 배우들이요. 사실 예능 프로에 잘 안 나와요. 저는 탑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볼 일이 없죠. 예, 아마 이제 제가 김혜수 씨를 보고 싶어하는 만큼 김혜수 씨 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적 없어요, 김혜수 씨는?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더라고. 뭐 이제 실물 보면 실물이 더 뭐 예쁘다는 식으로. 훨씬 예뻐요. 얘기를 맞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에게 살찌- 영화 같이 찍은 이제 그 황미영 씨 같은 경우도 김혜수 씨 처음 봤을 때 이제 코 피어나는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예뻐서. 조정석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같이 그 찍었던 수지나 아이유보다 김혜수 씨가 단연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김혜수 씨 데뷔 작품이었던 깜보 그 영화를 보러 갔다 극장 앞에서 고등학생인 김혜수 씨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고등학생의 시선에서도 저쪽에서부터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무슨 그 여신, 진짜 여신처럼 어떤 여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했던 사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 김혜수 씨의 특기 중에 하나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세요. 어우. 근데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안아줬어요? 한 번 안겨본 적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여신의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쁘고 젊은 여배우들은 참 많은데 그 최근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존재감이 강한 여자 배우가 과연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배우라는 타이틀이 참 잘 어울리죠. 맞아. 이렇게 명불허전 최고의 여신 김혜수 씨가 2년 만에 드라마를 복귀를 하는데 케이블 드라마로 돌아오거든요. 내년에 돌아오는데 해당 몸값이 5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5천만 원에 놀라기보다도 저는 이번에 어떤 캐릭터로 변신을 할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돼요. 사실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좀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이제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팬들하고 소통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국내 언론하고 좀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스타가 있습니다. 송영 특집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 메이커 중 올해 불통왕은 37%를 차지한 배우 윤은혜 씨입니다. 윤은혜 씨는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소통 불가 이미지를 전락했습니다. 지난 9월에 윤은혜 씨가 중국에서 여신의 패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네네. 하게 됐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서바이벌 같은 건데 디자이너하고 그 출연하는 연예인하고 2인 1조가 돼서 컬러가 되죠. 새롭게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옷을 내면 그거를 이제 브랜드 쪽에서 그 디자인 자체를 사가는 거예요. 경매 형식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첫 회에서 냈던 그 의상이 디자인이 49억, 우리나라 돈으로 49억에 낙찰이 되면서 그게 뭐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인데 국내에선 또 어떤 논란이 일어났냐면 한 디자이너분이 이거 내 디자인을 카피한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네티즌들도 그런 의견을 보태면서 윤은혜 씨에게 의견이 궁금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럼 정말 이거를 갖다가 디자인을 카피를 한 건지 창작을 100% 한 건지 정말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기 그 윤춘호 씨 의상은 저기 장윤주 씨가 입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윤혜 씨 이제 본인이 입었는데. 어깨에 프릴 달려있는 부분이 많이 흡사하죠. 저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네. 그게 같다라는 거죠. 윤춘호 씨가 이제 그 굉장히 SNS에다 격하게 글을 올린 게 뭐냐면 저 윤은혜 씨의 스타일리스트인 노모 씨가 그 의상 협찬을 2번이나 받아갔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저 의상을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윤춘호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해 볼 수 그럴 수 있죠. 있겠네. 그래서 소름이 돋는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강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표절이 아니라면 사실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윤은혜 씨의 어떻게 보면 해명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입장을 밝힌 자신의 SNS에 어떻게 밝혔냐면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나요? 사실 한 번 1등한 것뿐인데 마치 제가 늘 1등한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히히. 이렇게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폭풍 비난을. 예전에 궁이란 드라마 했을 때도 네네. 그 신발 같은 걸 디자인을 직접 했다라고 했는데 뒤늦게 그걸 디자인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여론에 더 불을 한 지피는 번뿐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윤은혜 씨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는데 첫 대응이 어땠냐면 그 디자이너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나를 써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식 입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론이 정말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거기에다가 한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쪽에서는 윤춘호 디자이너의 이 아이디어, 이 디자인을 도용한 게 맞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보태면서 윤은혜 씨가 점점 궁지를 몰려주는. 근데 사실 소속사라는 게 아티스트에게는 보험 같은 존재잖아요. 내가 뭔가 궁지에 몰리거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이거를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소속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속사가 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나요? 히히 이것도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윤은혜 씨가 자기가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본인의 계정이지만 소속사에서 요즘은 스타들이 SNS 관리를 해주니까 그 중국어로 이제 중국 팬들을 위해서 소속사에서 대신 적어줬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언론이 이걸 본다고 하면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들의 대처도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연예인들이 뭐 사실 이제 그 모든 상황 판단은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실 결정을 하는 건 어쨌든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은혜 씨가 애초에 아니 그 요즘 그 SNS 상으로 여기 중국 이런 거 뭐 그 표절 문제가 제일 민감하고 이런 건데 그걸 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우연의 일치로 정말 똑같이 했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발상의 어떤 미숙함이 아닌가 하는. 특히나 2회, 3회에서도 2회, 3회에서도 표절 논란이 계속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 B 브랜드 거하고 똑같다. 스커트 패턴 자체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D사의 옷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2회, 3회도 계속 연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중국에서는 근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근데 사실 중국 팬들은 한국 여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 맞아. 뭐 한국에서 그게 어떻게 되든 우리 프로그램에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은혜 씨가 해당 방송에서 또 한 번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옷의 판권을 산 쇼핑몰에서 아 요즘 좀 보도를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건넨 거예요. 그랬더니 윤은혜 씨가 그 방송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아서 또 굉장히 일부에서는 좀 아 그래 좀 마음이 쟤도 얼마나 아프겠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이후에 국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때 취재진들은 그래도 공항에서 뭐 한마디 말이라도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아 그래 뭐라고 말 좀 해줘요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냥 정말 다 가리고 다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제 가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후로도 뭐 인터뷰라든지 모든 언론사의 연락을 다 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카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 친구가 옛날 친구가 자기는 정말 이 노래 이 작곡을 하는 애였는데 정말 카피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거하고 소리를 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아 이거 분명히 내가 먼저 한 건데 저게 카피한 건지 이게 카피한 건지는 모르는 거야. 그걸 카피라고 얘기하는데 저 의상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나갔고 이렇게 하는데 색깔이 너무 똑같고 이 카라 요쪽만 좀 틀리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비난을 받았지 않았나. 소통이 없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뭐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던 전달이 됐으면 또 다른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윤은혜 씨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국내 여론에는 계속 침묵을 일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팬들하고의 대화는 항상 인증을 이제 SNS에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국 화보 모델로 이제 뭐 화보 촬영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 팬들이 뭐 차이나 머니만 중요하냐, 뭐 국내 팬들은 뭐 팬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비난의
그 여론이 좀 심해졌죠. 그쵸. 결국은 이제 소통의 실패로 인한 상황이 아닌가 섭섭하죠, 싶어요. 또 국내 팬들은. 그렇죠.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 지금 같아요. 당장에 윤혜 뭔가 씨도. 브레이크가 네. 걸렸다고. 걸렸어요. 남자 주인공 역할로 박시우 씨가 캐스팅이 됐고요. 아하. 네, 이 윤은혜 씨가 한중 합작 멜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사랑 후회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박시우 씨도 2013년에 스캔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은혜 씨와 이제 찍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윤은혜 씨마저 논란이 휩싸이게 되면서 이게 과연 국내에서 개봉이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으로 일단 미뤄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상황을 좀 보자.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비하인드가 뭐냐면요. 윤은혜 씨 그 팬카페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윤은혜 씨가 사랑 후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하고 또 상대 주인공으로 박시우가 캐스팅됐다고 하니까 팬심으로 팬분들이 아니 왜 논란이 있었던 사람하고 상대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막 글이 올라오니까 팬카페 개설 이후로 한 번도 댓글 같은 거나 글을 올리지 않았던 윤은혜 씨가 내 주변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거죠. 팬들은 걱정이 돼갖고 글을 썼던 건데 팬을 윤은혜 씨가 저격한 꼴이 됐으니까 그런 모양새가 됐으니까 오히려 정말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결국 아마 패소했을 거예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섭섭했던 게 윤은혜 씨의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차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팬카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너무 실망이 좀 많이 컸죠. 이게 뭐 사실이야 어찌됐건 간에 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분이 네.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명예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디자이너분을 만나는 게 급선무죠. 디자이너분을 만나서 윤혜 씨가 나는 사실은 뭐 디자이너 선생님 생각과 다르게 나는 이거 내가 디자인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등 대화하다 보면 그 두 분이 풀리면 팬들과의 소통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송년 특집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메이커 중 올해 쇼킹 커플은요. 무려 70%의 압도적인 득표를 자랑합니다. 23 아이와 34 장기하 커플입니다. 11살 오빠를 선택한 국민 여동생의 공개 연애 소식이 정말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는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속상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올해는 충격적인. 진짜 웃긴 게 제 친구들도 막 속상해하길래 아니 장기하가 아니면 될수 있을 거라고 장기하가 아니면 뭐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야 뭐왜 속상해하는지 진짜 국민 여동생이어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아이유 양하고 이제 뭐 장기하 씨하고 이제 그 11살 차이는 이렇게 큰 저희가 아닌데 아이유 양의 어떤 그 행보가 사실 이제 프로듀서를 뜨고 또 워낙 이제 음악적으로도 워낙 이제 막 이렇게 라이징하는 그런 기세가 너무 좋을 때 그렇게 아티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두 분이 만나서 그래서 약간 좀 더 화제가 더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덤덤하신 거 보니까 아이유 씨 팬이나 삼촌 저는 팬 아니죠. 올해는 삼촌 팬들이 많이 좀 대실망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게 특히 수지 씨 국민 여동생 대명사잖아요. 이민호 씨하고 딱 11살 터지면서 7살 차이를 극복한 커플 이랬는데 사실 티아라 지연 양하고 이동건 씨가 13살 차이거든요. 근데 더 강한 분들은 3년차 커플인데 최자 씨하고 설리 씨. 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장기하 씨하고 아이유 씨는 11살 차이 극복을 했잖아요. 올해는 국민 여동생들의 연애로 인해서 남성 팬분들 많이 좀 실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나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 나이 차 가지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또? 왜요 또? 아니 뭐 나이 차가 나는 게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제가? 근데 사실 이쪽도 사실 뭐 이제 근근히 이제 뭐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뭐 두 사람이 뭐 사이가 뭐 심상치 않다는 아, 진짜요? 결국은 얘기는 어쨌든 파파라치 보도로 그렇죠. 알려졌죠. 그게 처음에 항상 이게 제보가 들어올 때 주민분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세간의 눈을 피해보겠다라고 해서 집을 데이트 장소로 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봐도 소용없는 게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웃분들이 다 알아. 그리고 상점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연히 갔던 곳에서도 그분들이 취재원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저희가 덜컥 물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아이유 씨가 프로듀서란 드라마 이후로 해외 프로모션도 있었고 일정이 많았잖아요. 거기다 음반 컴백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리 바쁘고 해외 일정이 있어도 홍콩에 갔다 오더라도 바로 연습실을 간다거나 자신의 집을 간 게 아니라 마포구 쪽에 있는 장기하 씨 집을 꼭 들러서 너무 사랑하니까. 잠깐이라도 보고 갔다는 거죠. 그런 게 또 제보로 통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검은 모자 쓰잖아요. 더 알아봐요. 와, 더 쳐다봐요. 아, 진짜 더 쳐다봐요. 왜 검은 마스크를 쓰는 걸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요. 네. 저게 저는 이제 뭐 마스크 이제 쓰고 이제 뭐 꼽시다 이렇게 이제 쓰고 뭐 이러는데 저걸 안 끼잖아요. 그럼 더 알아봐.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저거를 그래도 그나마 가려야지. 그냥 민낯으로 가면 10명 알아볼 거 그나마 우리는 이제 아니 김구라 씨는 얼굴이 워낙에 그냥 김구라 씨는 그거야. 아니 구라 형은 저하고 같이 마포에 아니 홍대 그 식당에 이제 뭘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춥고 그러니까 구라 형이 뭘 썼냐면 얼굴 전체 가리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눈만 나오는 거. 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 하여간 뭐 그게 있어요. 그걸 쓰고 가는데도 김구라다. 그래. 다 가렸는데도 김구라다. 근데 이제 김구라 씨가 그런데 그런 이렇게 왜 요즘에 뭐 아이돌들이나 걸그룹들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은요 화장 지우고 그냥 다니면 잘 못 알아보는 아니야. 경우가 많아요. 아니야, 의외로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윤정 씨가 맞는 말이에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 급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는 화장을 지우고 여기다 뭘 해도 알아봐요. 근데 애매한 급들은 화장 지우면 모르지. 근데 급이 있는 아이유급 정도 되면은 화장을 지워도 알아봐요. 어떤 여배우는 말이야. 그 사우나에 오면은 왜 수건을 왜 이렇게 가려 괜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몰라볼 수도 있는데 얼굴 가려요? 자꾸 이렇게 가리고서 저기다가 왜 얼굴을 이렇게 가리나니까 보게 돼. 아니야 여길 전부 다 이렇게 수술을 해갖고 그거 씌러 왔는데 여길 왜 이렇게 가리니까 아니, 저기다가 무슨 생각이 그렇죠. 이걸 왜 가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건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본인이 모르는데 약간 그래요. 자기가 이거 가리는 거야. 대중탕에 요새는 안 가는데요. 예전에 가서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온탕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있었어요. 일본 원숭이 마냥 여기만 내놓고 이렇게 수건을 여기까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알아보는 줄 알고 저는 혼자 너무 못 좋아. 알아보시는구나. 되게 너무 편안하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아주머니 두 분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아우 들어가지 마세요. 자연정 창피할까 봐. 다 알아보시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부끄러워.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나도 봤었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게 그거지. 아가씨 때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아가씨여서 너무 부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 파파라치 사진이 보도되기 전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먼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제에 가서 배우들 매니저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이유 장기가 붙었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영화인가요? 네, 뭐 카메라 붙었대, 뭐 사진기 붙었대 이런 카메라가 붙었다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붙었다는 네, 얘기. 들어갔다는 얘기야. 네, 취재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왜? 둘이 그림이 처음에 잘 안 그려졌는데 이제 그때 이후부터 정황이 속속들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터진 후에 그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알았는데 그럼 당연히 먼저 알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알긴 했는데 장기하 씨랑 또 아이유 씨가 굉장히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각별해요. 특히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막 역조공의 거의 1세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데 이게 언론에 터지기 전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먼저 팬카페에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까지는 나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카메라를 어떻게 찍길래 연예인들이 모르고 찍히는 건가요? 최고가의 200mm 이상, 최소한 200mm 이상 저 나오는 멀리 날아가는 철새도 찍을 수 있는 그 철새 표정도 찍을 수 이쪽 있는 영어로 카메라들. 그 대포라고 불리우는 망원 렌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 땡겨. 차에다가 아무리 그 안 보이게끔 해도요. 그걸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신기하네. 그리고 이게 1년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플을 취재를 들어간다 하면 당연히 발렌타인데이, 생일. 크리스마스, 생일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귀국한 날 그러니까 특정한 날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전에도 또 예전에 그 8월 장기하 콘서트에서 또 아이유 씨가 거기서 또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지켜본 또 그 영상이 있어요. 아하. 그거만 봐도 한번 봅시다. 뭔가 있나라는 느낌. 아니 사실 말이죠. 저런 콘서트는 뭐 누굴 가도 저렇게 나와요. 콘서트 가서 뭐 울상진 셈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그러네. 굉장히 그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그 저기 저하고 이제 서장훈 씨하고 해가지고 윤상 씨 콘서트를 보러 갔었죠. 자주 만나요 서장훈 씨 그렇게. 근데 서장훈 씨가 키가 크잖아. 서장훈 씨가 키가 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나 진짜 정말 제일 짜증나는 사람. 걱정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직원이 예. 서장훈님은 저 키가 크셔가지고 뒷분에 예. 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했더니 서장훈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영화관에서도 전혀 뒷사람한테 피해 안 줍니다. 이러면서 앉을 때 땅바닥에 앉아. 이러고 앉아서 보다가 본인만의 뭐가 하는 거지?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더라고서 내가 아유 이놈이 애쓰는구나. 근데 이 그 아이유 씨와 장기하 씨의 열애설 때문에 타격을 받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로엔엔트인데요. 주가가 무려 시가총액으로 700억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아이유가 연애를 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지. 물론 이제 아무래도 빼는 거죠, 삼촌 팬들이. 두 사람 연애설에 대해서 주변 반응 재밌습니다. 올 때 왔다 하는 이야기 했다는 걸 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아이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눈에 반했다. 인연을 만났고 배울 게 참 많다. 그리고 또 장기하 씨 역시 아이유와 첫 만남에서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013년 10월에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장기하 씨 라디오에 아이유 씨가 게스트로 가게 되면서 처음 이제 만남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는 왜냐면 옆에서 얘기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라디오 생방 중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아 이거 좀 심상치 않구나 지나고 나서야 무슨 얘기했는데요? 아 약간 핑크빛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게요. 아이유 씨가 내가 원래 이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라고 장기하 씨한테 얘기하니까 장기하 씨가 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아이유 하면은 뭐 동공이 풀리고 너를 만나면은 뭐 힘이 쪽 빠진다고 하는데 아 왜 그런지 나도 알겠다라고 얘기를 나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라고. 돌려치기로. 뭐야 이 내 질문만 하지 말고 좀 우리 질문 좀 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이 여러분들 제가 좀 제 질문하기에도 좀 시간이 없습니다. 야 이런 거군요. 이제 아이유 씨 만나면 그렇게 다들 동공이 풀리고 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던데 저도 좀 이렇게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유가 좀 이렇게 어린애 같고 이렇게 이런 표현은 좀 왜 소예요? 신기자만 같은 스타일이 좀 더. 선생님 선생님 어떤 거 거의 성숙한. 이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2013년이면 이제 2년 전이면 아이유가 사실은 라디오 방송 같은데 자기 의지로 나가지 사실 회사에서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DJ가 장기하라고 하니 관심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나간 거지. 제가 그래서 뭐 DJ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뭐 저다 뭐 이러면은 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DJ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 옛날에 붐이 했었어요. 붐. 맞아, 분명했었어요. 붐이다.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장기하라고 그러니까. 방송보다 얼마나 놀리는지. 아니니까 그 이유를 하자면 장기하 씨가 2008년 결성한 밴드 장기화와 얼굴들의 보컬로 시작을 해요. 당시에는 이제 김창완 밴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제2의 김창완. 예. 음악적으로 혁신적인 음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당시에 음반도 본인들이 직접 녹음서부터 포장까지 모든 걸 다 본인들이 이제 멤버들이 다 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음반을 발매했다는 인디 방식으로 했죠. 할 정도로 싸구려 커피라는 음반이 2달 만에 1만 장 이상이 판매를 했죠. 메인스트림에 있는 어떤 음반 샵이 아니라 그럼요. 주로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팔려나갔다는 걸 생각하면 만장이라는 앨범 주죠.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뭐 당시 공연이나 이런 음반 판매를 합쳐놓고 본다면 이제 회사 수익이 무려 3,000배 이상의 수익이 올렸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장기하 씨가 저는 그냥 요즘 보면은 너무 이제 뭐랄까 쫙 빠진 너무 락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조금은 저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연예계에 너무 적응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 락스타 말고 락스타 말고 쫙 빠진 락스타는 뭐야? 내가 뭐 장기한테 왜 갑자기 락스타라고 그래? 쫙 빠진 락스타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악도 뭐 음악이 이제 세련돼지고 뭐 사람이 이제 옷차림이 세련돼지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 너무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살도 너무 빼고 뭐 살 뺀 건 좋은데 외모로 봤을 때는 이제 락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조금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연애 중이니 뭐 어쩔 수 저희가 없지 봤을 때는 그 변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 그 방송 나왔을 때는 약간 느낌이 아저씨 느낌이 좀 맞아요. 무슨 뭐 80년대생이냐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너무 잘생겨지고 대학생 때 무려 100kg였대요. 그 정도로 지금 사진이 하나 뭐가 있었죠. 계속 굳이 뭐 우리가 이제 이 모습까지는 원치는 안 하더라도 나 이런 데가 좋았거든. 이게 2008년 좋았다고. 요 느낌이 좋았어. 참신하고 약간 요런 학구적인 느낌이 좀 느낌도 좋았어. 근데 여자들은 이런 거 나는 별로야. 나는 이거 말고 요거 이런 거 좋아. 가운데 깨지는 요 느낌 너무 좋아. 약간 김우미 씨. 김우미 씨 느낌이 좀 나네. 오, 조금 현재는 야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는 엄친아라는 수식어가 데뷔와 동시에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장기하 씨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이고 또 아버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특히 또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결핵 연구했던 대가인데 뭐 정말 모교에다 기부까지 하는 이런 정도 생활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집안 자체가
집이 아주 좋은 집에. 그래서 사실 이제 장기하 씨가 이제 처음에 사무엘 커피 얘기 나왔을 때도 뭐 장기하 씨를 조금 뭐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먹어보지 않았을 텐데. 안정적인 직장가. 근데 뭐 사실 그거 안 먹어봤다고 그걸 대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장기하 씨가 한 번은 자신의 라디오에서 아니 라디오 프로그램 스태프과 작가들이 나를 뭐 아주 기어 죽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연예계 분들이 장기하 씨가 처음 등장하고 이후에 좀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분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직접 겪었던 일인데 이분의 그 장기하 씨의 술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과 한번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장기하 씨가 진짜 여배우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여배우들이 이분이랑 한번 뭐 말이라도 한번 터보고 싶고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한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칼같이 그걸 정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분 관계도 없는데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장기하 씨하고 술 한번 먹겠더라고. 정말 여자들 봤을 때 매력이 되게 있어요. 그런가 보다. 이 아이유는 정말 2015년이 다사다난했는데요. 다사다난해요. 봄에는 이제 프로듀서 신디 역으로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었고요. 맞아요. 여름에는 이제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박명수 씨와 함께 짝으로 이제 나와서 음원 차트에서 1위 정말 독주를 오래 했었고.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또 이제 공개 연애를 했는데 앨범이 이제 뒤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애 사실이 전혀 인기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앨범 발매 시기가 사실 열애설이 이제 그 언론에 그 노출되는 그 시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음원 차트 1위부터 7위까지 새 앨범을 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를 했다라는 맞아. 대단하죠. 그 평가 있었을 정도니까 뭐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 음반에 이제 프로듀서로까지 참여를 했는데 아이유의 음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라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인 이제 장기하 씨와의 어떤 열애뿐만이 아니라 그 장기하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또 성취도라든지 또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여자고 남자고 연애를 하면은 연기도 좋아지고 노래도 그 그렇죠. 감정이 아무래도 행복해지니까. 틀려져요. 네, 그럼요.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장기하 씨가 인터뷰에서 아이유 씨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이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잘 통하고 그건 음악적인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겠죠. 맞아. 그리고 문득 10년 전 나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좋은 영향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말이죠. 사실 이제 호사다마라고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앨범이 처음에는 아주 뭐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제재라는 곡이 약간 좀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아이유란 그 어떤 그 아티스트가 얼마만큼 그 관심을 받는지 제가 이번에 아주 네. 정말 느꼈어요. 대단한 현상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앨범 수록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제재라는 곡인데 이 곡이 소설이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좀 차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원작 소설에서는 이 제재라는 아이가 아동학대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순수함을 간직한 5살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아이유 노래에서는 뭔가 좀 도발적이고 섹시한 뭐 그런 그림으로 앨범 자켓에 넣어놨다거나 가사도 그렇고요. 네, 가사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대중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근데 그 했더니 뒤늦게 논란이 됐어요. 네, 굉장히 뒤늦게 논란이 됐고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한 게 내가 그 아이를 두고 이 아이를 이렇게 섹시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모티브로 새로운 곡을 쓴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두 파가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창작의 자유, 해석의 자유 인정해야 된다. 해석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 이렇게 양분이 됐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콘서트를 할 때 결과적으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실 같이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 제재를 넣지 말자라는 의견도 보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시 하면서 결국 나의 주장을 어필을 하고 공감을 얻게 된 거죠. 절대로 제재를 통해서 어떤 성적인 영감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르겠다를 어필을 한 거죠. 그런 논란을 사실 정면 돌파하는 과정 역시 제가 보기엔 아이유 씨가 남자친구의 힘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게 결국은 이제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예, 불렀고 그 공연장의 현장에 장기하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공연을 지켜보면서 앙코르 공연까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끝나고 대기실에 가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이제 아이유의 어떤 그 뭐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그 뭐 성장통이니까 저희가 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정말 유독
많은 스타 커플뿐만 아니라 스타 부부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방송연예 관계자 100명에게 이런 리서치도 해봤습니다. 2016년 결혼이 예상되는 스타 커플은? 이란 질문에 1위로 꼽은 커플은요. 48%를 차지한 비김태희 커플. 맞아. 문제 한것 같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오래됐어요. 최근까지도 네. 그런 소리 있었어요. 있었죠. 또 공개 커플이 된 지도 벌써 4년 4년 됐고. 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1년 내내 결혼 소리 끊임없었고 취재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용팔이라는 드라마로 김태희 씨 컴백할 때 맞아요. 어떤 소문이 흘러나왔냐면 제작사하고 같이 그 계약서를 쓸 때 결혼과 관련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뭐 협조를 한다라는 식의 그런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게 소문이 나오고 막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또 아니다라고 정말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결혼식. 네,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비밀 결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 않는 거는 믿지 말아달라 아하.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 다들 원하니까 자꾸 이게 불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BC 측근 쪽에 취재한 바로는 2015년 결혼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2015년에는 죽었다 깨나도 스케줄이 많아서 못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신이 정확하다면 그 예견이 맞지 않을까. 네. 그리고 29%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2위 커플이 있는데 바로 송승헌 유혁비 커플이에요. 역비. 이거는 왜냐면 우리 역비가 나이가 어리고 약간 이제 콩깍지가 씌었을 때 이제 송승헌 씨 보고 빨리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죠. 빨리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송승헌 씨도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진 않구나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타이완에서 팬미팅을 했는데 여기서 나는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가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뭐 이 결혼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수측이 결혼하고 나오기도 싶은가 했고. 보다 송승헌 씨는. 송승헌 씨도 꽉 차셨잖아요. 이미 가졌는지도 몰라. 아니, 사실 송승헌 씨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8인가요? 16. 76이면 마흔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못 느끼다가 이제 누가 생기고 빨리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급한 거야. 맞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마흔인데 아니 애를 낳으면은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급한 거지. 근데 또 역비는 또 역비 나라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아, 연비를 왜 이렇게 챙기세요? 챙기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야. 뭘 챙기지 들고 있어 내가 역비를. 나나 챙기지. 역비 사촌 오빠 같아.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커플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윤계상 이한희 씨 커플이에요. 이 커플은 3년 차가 된 커플인데 뭐 마트 데이트라든지 뭐 공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왕왕 올라오면서 이 커플 역시 너무너무 기대가 모이는 커플이죠. 아니, 둘 다 좋아. 네, 야, 그리고 4위는 이제 한예슬 테디. 테디. 3년차 커플입니다. 한예슬 씨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사랑을 고백할 만큼 이 뜨거운 애정을 과시하는 커플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남자친구 테디에게 너무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테디가 사실 YG 프로듀서로 지금 뭐 전성기를 맡고 있고요. 지난해만 사실은 그 저작권료로 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적어도 저는 테디를 가치로 산정을 한다면 YG의 그 시총이 10%는 해당하지 않나. 맞아요. 그러면 한 4, 500억 정도 되는 가치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테디가 예전에 유명한 걸그룹 언타이틀. 테디가 예전에 유명한 걸그룹 언타이틀. 걸그룹이라뇨. 여자 아닌가? 아니 걸그룹은 뭐고 언타이틀은 뭐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팀이 많이 틀리는데 성별은 안 바꾸거든요. 걸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다. 자, 근데 여기서 네. 정화통신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정화통신. 예. 네. 그 한예슬 씨의 측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둘이 잘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예슬 씨가 테디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요. 너무 좋아한다고. 왜냐면 한예슬 씨 요즘 그 의상을 보면 테디 씨를 힙합이에요? 점점 따라가요. 그러니까 화장법도 예전에는 굉장히 청초하고 여신 같은 화장을 했다면 이제는 스모키. 어딜 가도 스모키를 하고 다니고 점점 힙합을 하는 남자친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 맞나 봐요. 네. 두 분의 예쁜 사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말이죠. 또 다이어트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또 이슈를 저희가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2주년 특집 호박씨 리서치 2015 이슈메이커 중 올해의 다이어트는요. 57%를 차지한 1세대 아이돌 출신의 노유미 씨입니다. 와우. 최고 몸무게 98kg에서 70kg의 슬림한 몸매로 감량을 하고 전성기 시절의 꽃미모로 기한을 하면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예전의 이제 모습이에요. 이거 완전히 옛날에 참 이뻤지. 꽃미다. 애기네, 애기. 아, 이뻤어요? 아주 참 아니, 나이도 어렸고. 저게 심했어. 저게 심했어. 저게. 아, 저렇게 큰 느낌. 느낌이 저게 레오나르도 충격이었어. 디카프리오 그 변천 과정. 어머, 다시 돌아왔죠, 이제? 다시 어려졌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빼니까 노유미 씨가 지난번에 이제 그 세 바퀴 나왔는데 저렇게 이제 뚱뚱한 때도 나왔고 네네. 막 몇 개월 만에 뺀 거잖아. 저렇게 네. 마른 시절에 나왔는데 네, 어때요? 이 친구가 마른 옛날 그 리즈 시절로 돌아가니까 웃기질 못해. 마르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 왜 그래? 이랬더니 형 그게 아니라 그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옛날 하는 짓거리를. 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형 나도 그래야 되는데 좀 미치겠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예전 아이돌 시절의 마인드도 약간 그쪽으로 갔어요. 욕심이 생긴 거지. 네, 사실은. 근데 2004년에 NRG 공식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사실 노유미 씨가 이렇게 살이 찐 건 긴장이 좀 풀려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찌기 시작하다가 주변에서는 아, 좀 쪘는데 뭐 그래도 노유민 잘생겼지 이런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팍 풀어지기 시작한 게 2011년 이제 자신의 반쪽이죠. 6살 연상의 코러스 가수 출신의 이명천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뭔가 뭐 맛있는 걸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점점 새벽 3시, 4시에 막 그런 거. 일하냐고. 그러니까 급격히 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망가진 디카프리오. 아우, 맞다. 근데 이 먹성의 그 출발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내랑 결혼한 뒤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산후조리원에 이제 간병인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이제 회복을 하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고칼로리의 이제 식품들을 이제 좋은 거 주잖아요. 먹죠. 그게 너무 맛있어서 또 아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살이 급격히 붙기 시작했고 이제 먹성이 폭발하니까 맞아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뭔가 이제 먹는 식탐이 그러니까 생겼다. 저도 노유미 씨를 제가 봐서 아는데요. 어디 TV에서 봤는데 진짜 정말 누워서 소파에서 계속 먹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모습이 헐 나요. 근데 노유민 씨가 체중이 100kg에 육박할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내의 사랑이에요. 노유민 씨가 그 꽃미남 시절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안함에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해서 멋있어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운동도 못하게 하고 다이어트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노유민 씨가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그러고 다닌다고요. 계속 네. 먹게 하더라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노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가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양말이 살이 너무 찌니까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스스로 양말을 못 신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 네, 아내분이 원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스스로가 이제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리고 또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또 있어요. 의사가 딱 말하는데 이러다 죽는다. 건강상 제일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쵸.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러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노유민 씨는 아내의 사랑 덕분에 살이 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모든 주도권을 아내분이 다 잡은 거예요. 진짜 경제권까지 다 뺏기고 나서 한 달에 용돈 28,000원을 살다가 최근에 1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카페를 운영할 때 그 매장 안에다가 24시간 그 CCTV 같은 거 돌리잖아요. 돌려놓고서 노유민 씨가 단 1, 2분 사이라도 카메라 밖으로 빠지고 안 보이면 감시당하고 사는구나. 그렇죠. 전화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옛날에 그 방송에서 진짜 용돈 5만 원 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방송에서 편집해달라고. 노유미 씨 용돈 5만 원 편집해달라고? 편집해달라고. 아내가 이거 알면 안 된다고? 아내가 가져간다고. 그게 진짜인 거야. 진심으로? 진심으로.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유미 얘기로는 자기는 근데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렇지. 너무 착해. 노유미 그리고 씨 자기가 착해요. 축하드려요. 그럼 된 거야. 야, 그럼 넌 됐다. 28,000원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건 됐다. 부부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한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노예미 씨는 압박하고 이런 게 아이돌 습관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예. 아 근데 지금 살 빼가지고 얼마나 지금 부인이 불안하겠어요. 난 또 그게 걱정이네 또. 얼마나 또 타이트해질 거 아니야. 자기가 CC라든지 이런 거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더 잘게 치시는 좀. 이미 뭐 위치 정보로 그래서부터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얘기할 때, 야, 여기 이렇게 고프로를 와이프한테 전송을 해라.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다 이게 다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 거지.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한 건가요? 딱 6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스트레칭 그리고 복근에 집중한 운동인데 이 운동 말고도 식이요법을 사용을 식이요법 많이 했다고 해요. 했다고 근데 식이요법이 바로 하루 3끼 원칙을 지키는데 밥은 현미밥을 먹으면서 깻잎, 뭐 상추 이런 걸 항상 꼭꼭 싸서 먹고 밥 먹고 나서는 30분 있다가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항상 마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좀 아무래도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있다가 따뜻한 물로 조절을 해야 근데 되는데. 이렇게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허리가 38에서 29 그리고 아 진짜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몸무게가 98에서 70kg 그러니까 거의 한 30kg가 빠져나간 거죠. 진짜 뜨거운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뜨거운 물이고 그리고 식사 시간 맞춰서 항상 규칙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쌈 싸 먹는 거 피자에도 쌈 싸 먹었어요. 네,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왜냐면 느끼하지 않고 되게 상큼하고 금방 배불러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복근 아이돌 때도 없었던 복근을 만들었고 올해 다이어터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거죠. 덕분에 인생이 또 산막을 열었잖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다이어트 강사로 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성공 사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노예미 씨 수소문하면서 그 강사 섭외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축하드려요. 네, 달렸어. 행복하길 빌어요. 아니, 행복해지라.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들이 그 다이어트가 시급할 때가 바로 그 작품 복귀를 앞둔 맞아요. 시점일 텐데 호박씨 리서치에서도 이 다이어트가 가장 필요한 스타로 고현정 씨가 43%로 1위를 차지했어요. 예. 고현정 씨는 여신과 후덕 사이를 오가는 배우인데요. 특히 2년 전에 그 여왕의 교실이라는 이미 무너졌어요. 네, 제작 발표에서는 아, 그때 이제 턱선이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턱선이 무너져가지고 그다음에 예. 근데 그때부터 사실 최근까지도 후덕에 가까운 이미지로 무너졌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말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리즈 때 리즈. 좋았을 때. 복귀하고 리즈 때. 근데 이게 이제 여왕의 교실이야. 요게 한 2년 사이죠. 그러니까 어우 14, 15가 아주 좀. 그래서 나는 이래저래 살을 빼야 되겠구나. 아까도 영상을 좀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고현정 씨가 먹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저 집은 뭐가 맛있고 저 집은 수제비가 맛있고 저 집은 김치볶음밥이 맛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미각이 좋고 그냥 맛있는 걸 드시는 걸 좋아하는 분인 거죠. 근데 미스 코리아 그리고 배우를 하느라 아무래도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몸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비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비수기 때는 좀 그런 걸 놓고 그래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렇지, 편히 먹으면서. 편히 먹는 게 뭐 사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때 한창 20대 때는 요거트 2개만 먹고 하루를 버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얼마나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 거야.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을 또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즐기는 스타일 같으면 이렇게 살이 막 안 놔두죠. 쪘다가 이렇게도 안 될 텐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식단 조절, 뭐 식이요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짠 음식 같은 건 별로 이렇게 즐기지 않고 간식으로 구운 김 있죠. 양념 안 한 거. 구운 김은 살 안 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먹는다는 거죠. 그런 걸 성성재는 먹고. 관리할 때 그렇게 먹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밤에 김치김밥 같은 거 한 줄 먹고도 내가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내년에 드라마 컴백하는 거와 관련해서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살에 대해서도 관심 많아지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지금 그거에 대한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쿨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방금 김 말씀하셨잖아요. 난 다이어트 하니까 김 먹어야지 그러고 김을 먹잖아요. 어느덧 김을 한 200장을 먹거든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이라는 것은. 근데 실제로 최근에 관계자 이야기를 듣고 녹화장에 왔는데 살을 진짜 독하게 많이 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많이 빼고 있으니까 내년 초 드라마 기대해도 좋다고. 아니 그러나 우리 저 송일국 씨도 네. 사실 송일국 씨가 예전에 이제 주연급 전에는 사실 아주 퉁퉁했었어요. 100kg 예. 근데 송일국 씨도 사실 정말 다이어트 이거 신경 많이 쓰는데 살이 좀 찌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집안이 다치잖아. 어머니도 아주 기골이 좋으시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25살 때까지 체중이 105kg였대요. 키가 좀 크긴 하세요. 185cm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다는 체중은 아니었지만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뒤에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185에 85kg를 유지하는 걸 항상 기준으로. 집안이 다 그럼. 귀골이 다 이래가지고서는 밥을 먹을 적에도 보면은요 정말 걔는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2겹, 3겹을 한 입에 딱 접어. 그래갖고 한 입에 딱 집어넣는데 그냥 막 씹으면은 엄마가 이러고 쳐다보잖아. 그럼 막 욕심만 씹고서는 뱉는 거야. 다이어트 할 때. 안타깝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다이어트가 제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송혜교 씨도 보면은 제가 애기 키워봐서 아는데 애기 키우는 남은 음식 먹고 이러면서 또 급하게 먹고 더 찌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쌍둥이 키우면서 막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살이 되니까 지금 10kg까지 증가됐는데 장영실 드라마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 빨리 빼야 되니까. 아니야. 왜요? 지금은 그 정도 통통하니까 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지금은. 진짜 통통하구나. 통통이잖아. 어릴 때. 어릴 때 진짜 통통했네. 김효동 씨 되게 예쁘시다. 애기 젖살이죠. 이목구비가 아주 그 외국 배우 같이 생겼죠? 이탈리아 배우. 소피아 로렌 비슷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진짜 엄청 엄격하게 해서 체력률이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 여의도에서 고통이 느껴진다, 학교 진짜. 워커힐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신불사 할 때 신불사. 그때만 철인 3종 경기도 막 맹렬하게 했었죠. 최근에. 지금이 좋잖아. 지금이 난 제일 나은 조금 것 빼야 같아. 될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죠? 뭐. 삼둥이 애기들도 많이 잘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먹는 건 그 집안에 다 일가견이 있어요. 식구들이 다. 아빠 닮은 거예요, 아빠. 송혜국 씨 식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보태면 라면 10개를 한 번에 먹어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 같아요. 네. 주몽할 때도 그 라면 6개를 샤브샤브식으로 라면을 먹겠다고 넣어서 한 번에 먹어줄 때 한 젓가락이야. 네, 그 스태프분들이 놀랬었고 제가 그때 주몽 현장에서 목격했던 거는 이렇게 드셔도 중간중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촬영 막간에 틈도 얼마 없는데 시간 텀이 없는데도 트렁크를 딱 열어서 그 트렁크 안으로 머리를 넣고 허겁지겁 막 먹고 딱 닫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키가 큰 만큼 많이 드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송일국 씨 어머니 김일동 선배님께서 그 연예계 대표식 신 있잖아요. 정준하 씨. 예, 그분의 그 식성이 자기 아들과 똑같다라고. 어머 두 분이 대결하고 대결했으면 근데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송일국 씨가 이겨요. 저는 봤어요. 이거를 먹는 거를. 송혜교 씨 보셨어요? 아니 먹는 걸 봤다고. 먹는 거. 정말 잡채를 이만큼 있는 걸 와, 라면 정말 잘 하나가 드시더라고요. 한 젓가락이래. 정준하도 많잖아. 아 근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정준하도 요즘 다 98kg예요. 좁다. 송혜국 씨 요새도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 요즘 최근에 송혜국 씨가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예전 몸무게를 그냥 주몽 때 정도로 그 송혜국 씨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다이어트 식단을 짰다고 해요. 그게 바로 주몽 때 송혜국 씨의 몸매를 만든 꽁치 쌈장인데 이 쌈장을 만드는 방법이 고추장, 된장, 참기름, 설탕 이걸 넣고 꽁치를 넣어서 한 번에 막 비벼서 네, 막 개서 그 푸른잎 채소 있잖아요. 상추에다가 그걸 턱 올리고 밥을 올려서 먹는 거래요. 꽁치 쌈장 만들어줄 거예요. 꽁치 쌈장. 된장 조금, 주장 조금. 나는 그걸로 살 뺀 사람이 쌈장으로. 그 쌈장 없었으면 나 살 못 뺐고 그리고 배우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삼둥이 없다니까. 그 쌈장이 삼둥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날씬한 장영실을 위해서 이렇게 폭풍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